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고, 책은 정말 꼭 읽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인사이트와 우리가 살면서 겪지 못했던 일들을 남한테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축소되어 있고 모든 내용이 응집되어 있는, 경험을 통한 모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응집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려면 저는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강의라, 인터넷 강의라든지 뭐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더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책을 볼 때 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고, 여러 번 눈여겨서 보고 약간 곱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 인생에 커다란 변혁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권해드릴 책은 네, 디자이너의 생각법 시프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유통업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시작해서 MD 영업일을 거쳐서 나중에는 디자인 개발일,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전체에 있는 디자인 디렉터 일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총괄이사로 재직 중에 지금은 퇴사하고 지금 자문이사로 일하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회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영업부에 있으면서 디자인 개발팀, 웹 디자인팀,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팀과 협업을 하고 소통하는 관계였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고 힘들고, 네, 그랬던 일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또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현직에서 뭐 디자인을 개발하고 계시는 분, 디자이너는 물론 많이들 보시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관점 전환의 기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책이고,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이상인 지음인데, 미국 디지털 디자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시고요. 크리에이티브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잘 담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뒤쪽에는 지금 성공한 기업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앞부분에 주력해서 되게 여러분한테 소통을 하고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작은 회사를 아주 크게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히트 상품을 낼 수 있었던 이유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 위치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영업사원에 불과했었는데, 자꾸 그 물건을 팔고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조금씩 내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또 진짜 이전에는 더 많은 책을 읽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되게 뒷부분에 읽은 책이고요. 그 전에는 또 다른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깨이면서 그 개발 쪽에 관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발 쪽에서는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제 이름이 사장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치를 떨어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네가, 우리는 디자인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학식과 무슨 뭐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이제 웹디자이너들하고 처음에 많이 부딪혔는데, 그 후에 진짜 많은 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은 손발이 꿍짝꿍짝 맞는 팀이 되었는데, 3D 쪽은 좀 더 어려웠었어요. 조금 더 좀 뭐라 그러지? 그 3D 개발에 대한 약간 자부심도 되게 있어 보이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벽을 치고 듣는 듯한 느낌? 자꾸 제가 관여를 해서 뭔가 틀어진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이 너무 싫었고, 미움받기도 싫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눈에 보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꽤 많이 좀 성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도 저를 믿어주셨고, 저도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그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봐야겠다.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나 디자이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안에서 티격태격 할 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진짜 큰 마음이 많은, 저한테는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개발팀들한테 막 읽어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주제 넘은 생각인 것 같아서 그 일은 못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비로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물론 그들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상품을 개발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이에요. 말 그대로 상품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 상품의 값어치를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필요성과 디자인과 여러 가지 감성, 브랜드를 모두 섞어서 이 제품을 고객들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술가님들 작품도 돈을 굉장히 높은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좀 더 그분들은 그냥 그 소비자에 만족시키려고 하는 디자인이다 보다는 자기가 영감을 받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막 빚으시고 했는데, 그거를 인정받아서 그거가 맞는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 큰 값어치를 내고 사신다고 하면, 솔직히 산업개발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딱 타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전에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가격대도 알아야 돼서 원가 같은 것도 상정하려면 재료도 따져야 되고, 정말 많은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은, 예술과 뭔가 영업과 그 마케팅의 가격선에서 되게 딱 조합이 돼야 되는,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훨씬 더 어려운 분야고, 약간 그런 진짜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디자이너의 마음가짐이 있어요. 스스로 커리어를 속박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UX 디자이너 혹은 UI 디자이너 처럼 디자이너를 직능적으로 분류하지만, 이는 주니어, 실무직부터 중간 관리자 정도까지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결국에 디자이너는 모든 면을 아우르고 총 지휘해야 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단계를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회사에도 웹디자이너고 3D 디자이너였고, 3D 디자이너 그 분들 중에서도 어떤 한 분야에 좀 더 특출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보면은 손이 빠르신 분이 있고, 생각이 기발하신 분이 있고, 디자이너에 대한 감이 좋으신 분이 있고, 또 기술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다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에 그거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 그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영업부든 웹디자인이든 3D든 무슨 어떤 업종이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디자인을 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나는 영업부도 이해할 수 있었고, 웹디 그런 시각 디자인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술로 개발하는 3D 모든 면을 총괄하지 않으면 결국 디렉터 자리에 오를 수 없고, 그렇다면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잠깐만 꺼놨다 갈게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자신의 그 분야를 굉장히 이렇게 둘레를 치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대화가 막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디자인을 언어로 구현하는 법을 익히세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40%, 눈이 30%, 손이 30%.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눈과 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으로 놨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디자인은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조율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조금 더 그런 얘기들 나와서 읽어드릴게요.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딱딱
딱 부딪히는 막히는 면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디자인계의 명언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기능이 결과물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패러디하여 현업 디자이너들은 형태는 마감일을 따른다라는 농담을 종종 합니다. 마감일. 제 아무리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발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최종 상태는 결국 주어진 데드라인과 예산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풍자한 자도 섞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뭔가 창조물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상상과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한계점을 짓지 말고 엄청나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해서 좁혀 나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 저희 같은 모든 회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컨펌을 내리는 그 사람의 설득할 수 있고 납득시켜야 되고, 좀 이따 이제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회사 내에서 클라이언트는 사장님이거나 혹시는 그 기획팀, 영업팀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회사 내에서도 클라이언트가 생기고, 회사 전체에서 그 회사 전체가 디자인을 하는 회사라면은 밖에서의 클라이언트가 생기겠죠. 본인이 아무리 창조적인 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이거는 이 금액대에 팔아야 돼요 라고 예산이 정해진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원하는 바는 이게 아닌데요 라는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자기네 디자인들이 깎여나가고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혁신적이고 새로운 발상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산과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풍자한다. 스스로들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이런 일에 대해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솔직히 디자이너나 뭐든 내 자식 같은 그런 존재일 텐데, 그거를 세상에 빛도 못 보고 다시 수정해야 되고, 또 그 클라이언트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고 변경되는 요인, 그거를 겪어나가면서 상처 입는 저희 회사 디자이너들을 많이 봤거든요. 마음은 아픈데 사실은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결정과 책임과 권한이 또 저 같은 사람이나 사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묵인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내 의견이 있는데. 너무 한 번에 좋아서 진짜 브라보 하면서 와 이거 너무 진짜 좋아요 막 이런 적도 되게 많지만, 아닌 경우가 솔직히 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겪은 일인데, 저는 이제 중간관리자를 키우기 위한 그 디자인이라는 책이 잡지가 나오는 그 회사에서 하는 교육을 꽤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업부인데 저는 계속 알아야 한다. 그쪽 일을 알아야지 영업이 발전할 수 있고 마케팅을 발전할 수 있다 해서 디자인 공부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게다가 거기서 중간관리자를 키우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윗자리에 있었고, 저희 회사에 그 중간관리자들을 키우고 싶었고, 그들이 커야지 저도 좀 편해지고 회사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교육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좀 느끼고 이거 꼭 우리 디자이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제가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분이, 한 분이 현대카드에서 혁신을 일으켰던 그 현대카드 디자인 하신 분 있죠. 그분이 한 번 오셨었고, 한 번은 그 삼성에서 스탠드로 하는 그 예술적인 TV를 처음으로 제작하신 이사님이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놀랬던 거는, 저희 회사, 모든 회사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일본이 이곳까지 너무 먼 얘기가 들은 거고, 회사에서 생산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경우, 이 회사에서 영업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경우,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꼭대기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산직을 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보다는 생산직을 잘하셨을 때 다른 분야에서 물론 두각을 내셨어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다른 부분에 두각을 일으키고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서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쪽 직감 이사까지, 총괄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웹 디자이너들이나 3D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저희 회사에서 좀 자세를 갖고 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해서
우리 회사의 그 총괄이사, 총괄 디자인 전체적인 디렉터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해서 출시를 하고 모든 게 디자인에 조금 관련이 더 많은 회사거든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유통이 중심이었다면 디자인이 전부인 회사예요. 디자인으로서 고객들한테 박수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해간 회사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출신이 전체적인 디렉터를 맡으면 회사가 훨씬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삼성에서 그 디자이너로 그냥 하시던 분이 그 TV를 디자인하셨고 직접 그 제품을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 판매까지 해서 영업까지 다 하셔서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직접 판매하시기까지 저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노력과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디자이너에서 전체 이사까지 되실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카드에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현대카드 그분은 현대카드에서 그 분야로 완전 성공을 이루시고 인정을 받으셔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회사 전체에 맨 처음에는 그 카드만 디자인했다면 회사 전체의 디자인을 디렉터 하셨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하셔서도 그 회사 전체의 모든 디자인을 디렉터 하시는 근데 솔직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디자인과 그 브랜드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일만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 현대에서 일하셨던 현대카드에서 일하셨던 그 강사분께서는 회사 내에서의 그런 더 영업을 잘하기 위한 굿즈를 만드시는 일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시장을 다 다니시면서 소재를 찾아내시고 단가에 맞는 제품을 되게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하셔서 만드시고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모바일로 들어갔을 때 그런 디자인들을 모두 다 디자인하시고 그 카드, 뭐 사원증 이런 데서 모든 혁신을 일으키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진짜 멋있다. 그분들은 딱 디자인에서 멈추려 하지 않고 그것을 영업, 판매, 돈으로 생각하셔서 수치로 보여주셨다. 산업 디자인에서는 디자인도 돈과 수치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서 그런 좋은 예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디자인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출시를 하고 나서의 뒷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마지막 발행. 사실은 출시를 하고 나서 결과물이 안 좋을 때 그리고 그 결과물을 그 전에는 이제 회사에서 저같이 총괄이사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쪽에서 높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 팀장님이시라든지 사장님이 마지막 컨펌을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을 해서 결과물까지 다 만들어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와서 출시를 했다. 그 다음에는 대중이 평가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되고 안 되고가 진짜 너무 많은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지금까지 일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관계를 거쳐 시장에 나갈 1차 완성물이 나왔다면 이후의 결과는 신의 뜻에 맡기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이때 우리에게 신이란 사용자, 대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뜨거울 수도 있고 안 뜨거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안 뜨거울 확률이 훨씬 더 많죠. 타율이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은 예전만 못한데 정말 좋았었는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첫 단계부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왜냐면 첫 단계에서 약간 단추를 잘못 깨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첫 단계도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개발 과정이 길다고 하면 시시때 요즘 같은 때는 옛날 같은 는 아닌데 요즘 같은 때는 시시때때로 시장 상황을 살펴야 돼요. 왜냐면 그 와중에 비슷한 제품에 생각을 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나왔는데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방향을 또 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도중에 시장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부서나 관련 부서의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있었던 경험을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발표됐어요. 결과물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어떤 타겟팅으로 어떻게 판매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또 컬러가 좀 잘못했다면 그걸 또 수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판매율이 높아지고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바로 출시됐는데 시장 상황이 딱 안 맞는 걸 느끼고서 바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컬러랑 마케팅을 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출시해서 성공을 거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히든 스테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가 바로 출시를 한 후에 시장의 반응과 고객의 후기를 보면서 다시 이 제품을 살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순환 과정인데요. 반복과 순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출시된 제품을 버리느냐 아니면 얘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사실 그 어떤 디자인 혹은 프로덕트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발매된 후에도 끊임없이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다시 디자인에 적용하는 선순환, 이것을 통해 디자인의 결과물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그게 시장의 결과물이 안 좋다 하더라도 거기서 꺾이지 말고 후기나 그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받아서 그 다음 출시물에 같은 결과를 낳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결과물에 다른 마케팅 포인트를 넣어서 판매를 다시 개시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제 토마토와 고구마 얘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디자이너계 클리언트는 어떠한 존재일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종종 수긍하기 어려운 피드백이나 디렉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싸웠던 건데, 회사 내에서. 합리적인 피드백인 경우도 많지만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취향, 고백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클리언트는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되게 두림실하게 얘기하는 클리언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의 관계는 갑과 을만큼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억지로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반발심이 생깁니다. 직접 느껴봤고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디자이너의 생각은 무조건 옳은 걸까요? 생각을 비워놔야 합니다. 다른 부서와 소통을 하려면 항상 나의 생각은 50%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퍼플피플이라는, 제가 우리 회사 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읽게 했던 그런 책인데요. 이런 책에도 나와 있던 책을 약간 믹스해서. 자, 토마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번, 잠깐만요, 시간 한번. 토마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저는 이게 너무 어떠한 말부터 좀 이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게 된 디자이너 파트너는 웬일인지 자꾸 감자와 고구마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토마토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디자이너들 자꾸 감자와 고구마를 추천해요, 저한테. 뭔가 같은 작물이고 그건데 뭔가 좀 다른,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걸 자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 감자와 고구마가 토마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가슴이 그야말로 고구마를 먹었는데 답답해지죠. 그런데 디자이너들은 정말 토마토가 뭔지 몰라서 감자와 고구마를 갖고 온 것일까요? 정치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어쩌면 멋진 디자인에 도달하는 과정 역시 끊임없는 정반합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최선을, 때로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앞서 디자이너는 무조건 옳은가와 디자이너는 왜 감자와 고구마를 가져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도 클리언트도 모두 사람인지라 무조건 옳을 리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미적 취향의 고백처럼 들리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클라이언트의 피드백도 때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닌 한 디자인과 비즈니스 사이에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연결점을 시각적, 언어적 표현으로 바꾸는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방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래퍼를 막 찾아서 그걸로 소통을 해서 훨씬 더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이런 건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 부드러운 거, 차가운데 차가우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래퍼라는 게 좀 중요하긴 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토마토라고 해서 감자와 고구마를 가져오는 것은 안 된 일일까요? 그 역시 아닌 거예요. 당연히 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토마토가 아니라 감자와 고구마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 디자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놓치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까지 보완하는 것이 좋은 디자이너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클라이언트였고 그 부분 디자이너였단 말이에요. 저는 토마토 얘기했는데 감자와 고구마를 갖고 왔는데 제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거. 토마토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자와 고구마를 원했는데 그걸 잘 생각을 못해서 토마토 했던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편에서는 계속 감자와 고구마가 맞다고만 우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토마토가 맞을 수도 있고 감자와 고구마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디자인의 성격이 옳다고 하면 설득이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그 바탕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곧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정말 제가 꼭 추천을 드리는 게, 마무리할 때 시간이 끊어질까 봐 한 번 더 끊었다 갈게요. 제가 이렇게 끊었다 가는 게 제 영상물이 10분 단위로 잘려가지고, 이 책의 뒤에는 그로 인한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부분에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좀 디자이너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을 하신 분들은 정말 꼭 읽어서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클라이언트들도 이것을 좀 읽고 나서 조금 더 좀 너무 뭉뚱그려주고 너무 상상에 맡겨진 그런 고백 같은 거 말고 좀 더 자기의 생각을 구체화시킨 래퍼라든지 기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그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에게 의견을 전달한다면 정말 더 빠르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 고구마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이걸 읽고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했다는 그런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산업 디자인과 개발 디자인을 하시는 회사에서는 꼭 읽어보고 싶은 추천 도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생존 노하우에서 풀리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책 소개해드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였습니다.